독수공방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5회 질문, 5번이요. 6회 질문. 없습니다. 5회 5번, 6회 35번. 30. 5번, 35번. 됐습니까? 네. 50. 니키심의 반동이 나한테까지 전해져 온다. 붙어가지고. 5회에 5번. 5회 5번이 뭐야? 5회 5번이 뭐야? 5회에 5회 5번 뭔데요? 내가 지금 맨 밑에 있어. 내가 지금 독수공방 1을 펴놓고 7회 소새끼가 나왔네. 다음 시간에 소새끼가 나오는 모양이야. 아. 6회 아니다, 이번 시간이네. 5회 6회. 그러니까 5번 5번이요. 아. 5번. 그 다음에 35번 이거죠. 시그로바터 숙시누스. 락토바실리스 루미니스,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 네? 그 미생물 이름. 아. 정확한 정보. 이거죠, 여러분. 네. 겸비라는 단어는요, 네. 이게 겸하여란 뜻이에요. 겸하여. 겸하여니까 이게 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 비가 갖추다 할 때 비자예요. 갖출 비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쓰냐면 여러분 준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유비무한이라고 들어봤니? 네. 유비무한, 유하고 무하고 보이죠? 네. 그러면 갖춤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해됐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겸하여 할 때 겸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율곡 이 선생님이 나와 계시네. 겸비라는 단어는 2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되냐면 2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을 보시면 강건과 온유의 겸비니까 이 2개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문무 겸비라면 문하고 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개가 되어도 돼요. 내 말 이해돼?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인격과 실력을 겸비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외모를 겸비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한 개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쁘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2 이상이다. 왜냐하면 겸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구비인데 구비의 목적어를 생각해 보세요. 뭘 구비하지? 무엇은?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요? 서류요? 서류. 그러니까 항상 서류가 나오지 않아요? 구비. 약품을 구비하러? 물건도 되나? 약품이네, 그제? 네, 그렇죠. 구비품.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갖추면 이 구비 조건, 구비 서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서류나 조건인데, 조건. 네. 빠짐없이라는 뜻이네요. 빠짐없이. 이해되니? 네. 그 대비라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대하여. 이해되죠? 대하여. 그래서 뭘 대비하죠? 장마를 대비한다 거나 재난. 재난, 태풍 등 재난 다 포함하고 또 수능 이후를 대비한다거나 수능을 대비한다거나 그죠? 그럼 이게 보니까 미래요. 이거 보세요. 노후를 대비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한다. 중간고사 대비한다. 맞죠? 그러면 얘는 대비라는 거는 미래죠. 그죠? 예비는 미리, 그죠? 미리 예상할 때, 그죠? 그러면 예비는 예상하여 지금? 예상하여 미리죠, 미리. 미리죠, 미리.
여기 미리 보이시죠? 미리. 네. 어? 1mm, 2mm가 아니고 예비 자금, 예비 신용, 미리. 알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정비? 정비? 정비는 기술 정비? 정비는 시다. 가다듬다는 뜻이거든요. 정자가. 네. 가지런히 하는 게 정돈할 때 정자거든요. 가다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자가요. 기계 정비? 이 정자가 가지런할 정자라고요. 정돈할 때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거는 정돈합니다. 이해되죠? 네. 정돈이 됩니다. 그러면 쌤이 왼쪽을 좀 열어볼게. 반띵하고 요렇게 하고 아니 요거 크게 해서 그러면 얘가 뭐냐? 아 기억이네요. 기억이네요. 그죠? 네. 기억이네요. 이게 기억입니까? 요, 이겁니까? 내가 잘못 찾았죠. 네. 컷 주면. 이게 3회네. 3회고 요게가 이겁니까? 권리 의무? 사단 법인 이겁니까? 예. 아 맞군요. 그러면 요건이죠. 요건. 예. 그럼 요건이면 조건 나왔잖아 얘들아. 네. 일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춰야 되겠네요. 구비. 아 그럼 구비가 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예. 어휘 문제는 계속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예. 알겠죠? 예. 오케이. 이러면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어휘력은 그때그때 찾아보는 겁니다. 그때그때 찾아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미생물. 35번 문제가 있잖아요. 좀 네. 어려웠는데요. 이가 지금- 지금 나온다고? 네. 오. 여기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 노란 형광펜 한번 장착해 볼래요? 네. 준비해 보실래요? 우리 소, 양, 사슴이 네. 기억의 반추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반추 동물의 첫 번째 위가 총 4개거든요. 네 개. 네. 근데 첫 번째 위가 반추위죠. 네. 네. 오케이? 쌤은 나연이 목소리를 듣고 싶네. 지난 시간처럼. 근데 얘가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맞죠? 네. 근데 비섬유소하고 섬유소 중에 좀 쉬운 게 섬유소잖아. 그렇죠? 근데 섬유소가 네. 셀룰로스입니다. 셀룰. 셀룰로스는 어디서 오느냐? 풀이나 채소에서 옵니다. 네. 예.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에너지를 쓸 때는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포도당으로 분해를 못 합니다.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 못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섬유소라고 하는 게 그렇고, 비섬유소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공유의 녹말이니까 사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해해야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합성을 못 해요. 어이쿠. 근데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F가 F가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인데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네. 대사산물을 발생시키잖아요. 네. 이해됩니까? 예. 근데 여러분 대사산물에 보면 아세트산, 숙신산 여기 보이시죠? 네. 얘는 보세요.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답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요 노란 걸 바탕으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섬유소랑 비섬유소가 네. 소한테 에너지원이 되려면 네. 얘를 분해해야 돼요. 그렇죠. 분해해야 에너지가 돼요. 네. 근데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 네.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소한테. 없어요. 미생물. 근데 자기가 못 하잖아, 얘들아. 네. 근데 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데 네.
이 효소가 없는데 이 분해하는 네. 놈이 미생물입니다. 그럼 미생물이 이걸 분해하잖아요. 이렇게 분해하는 것을 우리 이거를 대사 과정이라고 한다고요. 네. 근데 대사 과정에서 우리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똥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것처럼 얘가 대사를 하고 나면 네. 대사 산물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대사 산물이 네. 소한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생물이란 놈이 소가 해야 될 분해를 소가 못하니까 대신 이걸 분해해주는 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섬유소가 직접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대사 과정에 남은 대사 산물이 소한테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보기에서 섬유소,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있잖아, 얘들아. 에너지원이 안 돼요. 안 되죠. 에너지원이 되네요. 되네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소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를 통해 생장하는 뭐라고 돼 있잖아?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생성한 대사 산물이 에너지원이 되죠. 혹시 답이 1번입니까? 네. 답이 1번이네요. 그래서 지금 네. 섬유소, 비섬유소 있죠. 네. 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라고요. 2번은 띄어쓰기가 왜 있다 이거야. 에너지 원이 되고 이 뭐야? 문법 문제인 줄 알았죠. 이 둘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는이잖아, 얘들아. 나은이잖아. 나은. 뭐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이 되느냐? 대사산물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숙제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다음 숙제는 7. 쌤 그림입니다, 이거. 와. 보험이 아름답군요. 보험이죠. 기네요. 섹시하고 좋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길죠? 옛날에 좀 많이 길었습니다. 좀 짧아졌어요, 지금. 그러면 7, 8입니까? 예. 보험, 경제 얘기가 있고요. 8에는 또 역시 경제네요. 통화 정책이네요. 예술인데요? 파트가 예술인데요? 사회 예술. 됐습니까? 경제는 예술인가요? 예술이라고 나와 있다고? 네. 아름답나요? 통화 정책.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쌤이 손수 만든 책이다 보니까 인간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 지문이죠? 아, 네. 그래서 7, 8 좀 올려주세요. 됐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올림포스. 그래서 민호는 쌤 강의 올려준 거 들은 걸로 돼 있던데 맞습니다. 좋아요는 안 누른 것 같더라고. 눌렀는데? 아, 그랬어요? 댓글은 안 누른 것 같은데. 댓글이. 댓글 안 누른. 운영전 할까요? 운영전 지난번 했나? 우리? 했어요. 했으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운영전 했나요? 페이지가 171 한번 봐봐. 저 저번에 그때 쫄라서 했어요. 네, 했네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생규장전도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만. 할게요 지금. 예. 이생규장전. 우리 김시스 아저씨 있잖아요. 키스. 이 사람 업적이 있습니다. 그거인가요? 최근에 왜 노벨 문학상이 한강 씨가 받았잖아요. 네. 네, 이분도 노벨 업적이 있어요. 업적이. 우리나라 최초의 네. 최초의 최초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최초의 소설이라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소설은 한글 소설이 아니고 한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문 소설 그러면 홍길동입니다. 아, 진짜. 홍길동전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네. 그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책을 짓거든요. 근데 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네. 금오신화, 아. 금오신화라는 책을 지어요. 네. 근데 이 책 속에 소설이 네. 5편이 실려 있어요. 재밌나요? 5가지 다 환타지예요. 오. 다 환타지인데 심하니. 지금 시각으로 보면 재미있는데요. 네. 옛날 시각에는 네. 선비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귀신 같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첫 글자만 떼면 네. 이용남 만취예요. 이용남 씨가 만취. 만취했다. 너네 페이지 좀 얘기해 주라. 쟤 계속 뒤적거리고 있다. 73페이지요. 173. 필기 하나도 못 하고 지금 계속 책을 뒤적뒤적 찾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새로 선생님 몇 페이지에 물어보면 되는데. 성격 참. 그러면 이 첫 번째 글자가 검정색으로 이생규장전입니다. 이게 최초의 그런 한문 소설인가요? 네. 와. 나연아, 최초의 한문 소설 썼니? 대구 금오산 썼니? 금오신화 썼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용 있잖아요, 용. 용. 용궁에 간 얘기. 용궁에서 잔치한 얘기. 용궁 부연록입니다. 남이죠. 네. 지금 넷플릭스 나오는 지옥 비슷한 얘기거든요. 지옥 내지는 경이로운 소문 아니면 신과 함께 그런 얘기입니다. 남연부주지.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는 마님 좀 유명합니다. 만복사 조폭이. 그 지금 찬이가 아 했는데 이 하고요. 만이 자주 출제가 돼서 이제 많이 들어본 낯익은 취는 취유부 벽정기. 모르겠네. 여기서 좀 한번 눈으로 박아두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후년에 고3이 되면 네. 그때 이생규장전이나 만복사조폭이 있고 나머지 작품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수에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후보들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쌤이 환타지 얘기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일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남자가 삶의 영역이고 네. 여자가 죽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삶과 죽음의 영역이 원래 네.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가 한 맺혀서 돌아와서 유령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하면 끝까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애 낳고. 네. 그래서 저승 룰이 있다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네.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는 영화 볼 수가 없다. 왜? 저거 저작권 때문에 너 잠깐 멈춤해줘. 그러니까 일시 정지 좀 눌러줘라. 그러니까 네모난 거 끄면 안 되고 일시 정지 있어. 화살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문 소설은 여기가 설명했죠.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현대어로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전기가 전기문 할 때 전기가 아니고요. 기현실. 맞아. 기이한 전기성 할 때 네. 전기성 환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혼 할 때 혼이잖아. 네. 그런데 아까 사랑과 영혼 영화가 그 원제가 원래 제목이 고스트예요.
고스트가 원래 원제예요. 오. 쌤이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관에서 봤어요. 이 명이 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이 저승명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 정기적은 아까 정기성 얘기했죠? 그리고 해피엔딩이냐고 아까 물어봤잖아. 네. 결국에는 샘이 떠나죠. 네. 샘은 천국으로 가고 아까 그 나쁜 놈 이름은 뭐였지? 그러게요. 칼하고 그 킬러 있었지. 걔네들은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끌려갔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봐봐. 만복사 저폭이 있잖아. 네. 이거 한번 써볼래? 만복사 저폭이하고 사랑과 영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주제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남자가 네. 살아 있고 이승, 네. 여자가 유령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과 영혼에서는 네. 반대돼요. 사랑과 영혼에서는 남자가 저승. 쌤이었지, 얘들아. 네. 이게 죽었고 처음에. 네. 그다음에 여자가 몰리였나? 네. 몰리가 이승에 있지. 네. 그리고 만복사 저포기의 남자는 양생이고요. 여사는 아마 최씨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혼이 동양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창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스토리를 한번 보는데, 이생은, 그리고 쌤이 얘기했을 때, 네. 생하면은, 아니, 이거 말고, 생하면 이시성의 학생, 그지? 호승. 그래서 내가 생하면 남자라 그랬지. 네. 그리고 뭐뭐 해도 남자고요. 예. 남자고요. 그리고 뭐뭐 하면 맞아. 여자라고 했고, 뭐뭐 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했죠. 네. 담너머로 최씨를 엿보게 되고,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라이가 된다. 이를 눈치챈, 그리고 내가 여기 왜 만복사 저포기를 썼지? 이생규장군? 쌤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그지? 그지? 네. 그 이생규장존을 바꿀게요. 그리고 양생 대신에 이생이라고 고칠게요. 쌤 만복사 저포기까지 가르쳐 주려고 그랬네. 그리고 니네 담너머로 있잖아. 네. 요게 담장장이고요. 네. 보게 된 게 규예요. 규장전, 담장을 엿보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네. 이를 눈치챈 이생의 부친은 아빠가 공부 안 하고 왜 여자랑 만나니까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네. 근데 최 씨가 상사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하겠다 됐다는 거죠. 근데 홍건적의 난이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최 씨가 도죽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정리할 공간이 여기 있네. 여기 어휘풀이 위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남, 다음에 이별, 네. 이렇게 해봅시다. 그 만남은 좋은 거고 이별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첫 번째요. 예.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과 이별, 세 번째 만남과 이별. 이렇게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만남과 이별은 담장을 엿본다. 첫눈에 반한다. 그제? 예. 네. 어. 그 이별했다는 거는 부모의 반대. 그지? 부모의 반대. 그 두 번째 만남은 상사병에 걸려서 둘이 결혼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여자가 죽었지, 그제? 네. 세 번째는 유령이 돼서 제외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저승으로 가야 되잖아. 네. 저승으로 가는 저승 룰에 의해서 떠나야 하는 그 세 번의 만남과 이별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이게 첫 번째 만남이네요. 예. 그럼 이게 첫 번째 이별이네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럼 이게 두 번째 이별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 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작은 누각에 올라. 누각은 정자보다 조금 큰 사이즈. 루라고도 하고 누라고도 하고 각이라고도 해요. 짜장면집 이름이 이 루 끝나는 게 많죠. 대표적으로 짜짜루 이런 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경회루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눈물을 훔치게 길게 단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렀다. 귀신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지.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과 같았다. 이경쯤 돼요. 이경은 몇 시입니까? 글쎄. 3시. 이경은 9시부터 그러니까 10시? 21시부터 23시까지 이제. 그 너네 지금 계산이 바로 안 되나 봐. 9시? 바로 하게 해줄게 얘들아. 계산하게 해줄게 얘들아. 그 시계를 네. 이렇게 그리는데 대각선을요. 네. 일단 가로로 하나 하세요. 그럼 이제 9시 3시가 되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1시 7시 이렇게 되나요? 예. 맞나요? 네. 그럼 하나 남은 게 11시 5시가 남았나? 맞죠? 네. 그러면 밤 있잖아요. 밤 영어로 하면 뭐? 나이트. 나이트. 한문으로 하면 야. 이 새끼 선생님한테 야라고도 하고요. 네. 경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노란색으로 책 색칠한 부분 있잖아. 네. 이 부분이 경이 되겠죠, 대략. 네. 이해됩니까? 이 경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해가 지면 밤이죠. 그래서? 해가 뜨면 아침인 겁니다. 그래서? 낮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각각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이 되겠죠. 그러면 쌤 말했던 시간 맞죠? 이경은. 네. 그죠? 21시부터 23시까지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21.5도? 77.5도, 너가 이거 78.5도. 누웠는데? 예? 20몇 점 있는 거 같은데요? 지구학 시간에는 네. 18도. 그러니까
그 어차피 90도에서 네. 이만큼 빼느냐 이만큼 말하느냐 차이일 뿐인 거잖아. 어? 그렇죠? 23.5도 그제? 네. 그러면 23.5를 90으로 90에서 빼면 쉽지 않네요. 7, 7, 5. 76.5도. 네. 그렇게 되나? 하여튼 23.5도 그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경쯤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붙이었다고 돼 있잖아. 네. 이거 약간 드라이 아이스 네. 그런 거겠지 얘들아. 네. 컴퓨터 그래프로 처리한 겁니다. 들보는 너네 기둥 알지 기둥. 네. 네. 기둥은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 얘들아. 대들보. 근데 대들보라고 들보 중에 큰 거 있잖아. 이게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잖아 얘들아. 예. 이런 식으로 짓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걸 들보라고 합니다. 알겠지? 아 하는 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대들보야. 들보 중에 제일 큰 거. 대들보. 천장본 밖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천장편. 네. 여기서 대들보 제일 큰 거. 네. 이해됐죠? 큰 들보.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이거. 가운데 있고 알겠냐? 네. 대들보. 자연목 대들보라면 됩니다. 그러면 들보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개 있잖아. 위에도 조그만 것도 있잖아. 그지? 그 중에 제일 큰 거. 대들보.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야. 우리 집에 기둥이야. 비싼 편인 거죠. 네. 알겠죠?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은 복도입니다. 복도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 귀신 나오는 분위기지?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를 때 바로 최씨였다. 근데 아까 몰리는 쌤을 못 알아봤죠. 근데 이생은 최씨를 바로 알아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말이 나와.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해 목숨을 부지하였어?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최씨가 이생의 손을 잡고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래퍼 수준이네요. A 그 다음 페이지까지 A만큼 얘기하죠, 그죠? 앨범 얘기가.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에코가 울리죠, 아, 그죠? 그렇죠. 폰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도끼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교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에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서리법.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담장에 핀 담장은 이게 규장이라 이제 규장. 규장 담장을보다 제가 부르던 바다의 구슬을 받쳤지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을 맺었고 휘장 안에 다시 만났을 때 온전히 100년이 넘칠 것 같은 말이 여기 이르고 우리 슬프고 부끄러워서 힘들 수가 없어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뜻밖의 흥익을 만나 구덩이 죽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홍건적이지 몸을 내맡기지 않고 그 수신탕에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지요. 그건 천성이 그들을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인적으로 참아할 수 없는 아니었답니다. 외지 산골짜기에 당신과 헤어지면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사내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렸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시지 고닥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어지 저리는 중기중하고 목숨을 가비는 쇠잔한 몸뚱이를 망쳐 치욕을 면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지 죄처럼 식어버린 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저 조각조각 쏟아진 저 썩은 창자만 모아다 슬픈 해골을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쓸개는 바닥에 흐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씻고 있지 가난한 지난해 죽음 헤아려 보이지. 하지만 오늘 그 시간 원만한 마음에 가득한 버려서 이제 추연히 피리를 불어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이 이렇게 뒤져도 천녀의 혼이 영혼을 이승으로 데려와서 이곳에 돌아오렵니다. 복례산에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의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기 풍겨져 나오니 그동안 떨어져 있던 정의 죄사를 예산 저버리지 않게도 약속하겠어요. 당신도 당신의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를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생은 감격과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나중에 바로 그거는 회포를 풀었다.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 묻자 최씨가 말했다. 조금 일찍 났어요. 아무산 골짜기에 모두 두었답니다. 이생은 물었다. 야, 근데 이 좀 귀신년이 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 이생이 싸가지가 없는 게 부모님 시체를 물어보기 전에 제사를 먼저 물어보네, 그지? 근데 귀신도 웃긴 게. 제사는 잃지 않았는데, 그제? 묻어뒀대. 그럼 부모님은 어땠냐고 물어봤잖아. 순서가 틀려먹었잖아, 이생의 질문 순서가. 돈을 먼저 물어보면 부모님. 그제? 두 번째는, 이 여자가, 귀신 여자가, 돈은 잃지 않고 묻어뒀다 했지.
부모님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버려놨지. 하여튼 그래서 나란히 잠이 들었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도자기 할 때 음악 나오는 부분 있잖아. 이제 그런 장면이라 보면 돼. 그래서 최 씨와 이랑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같다. 금은 여러 덩이와 아까 147달러 50만 달러 그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들은 양가 부문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오관산 기슭에 같이 묻었다. 묘소를 나무를 짓고 제사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다. 이생은 처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친척 손님들의 길흉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될 일이 들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를 사자성어로 분출이 아니고 그건 뿜어내는 거고 외출하지 않았답니다. 분출하지 마세요. 추잡하니까.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를 보냈는데 여러분 금실이 원래 금슬입니다. 금슬은 비파라는 악기를 말합니다. 가야금과 비파. 몇 년이 흘러서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뭐 에코 또 들리겠죠. 3번이나 좋은 시를 만났지만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닿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닥쳐, 그지? 그래서 이생이 깜짝 무슨 일로 그러시오. 그러니까 이 저승 룰을 얘기합니다. 그죠? 저승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끝나기도 안 했고 또한 저희가 죄악을 지지 않았으면 아시고 이생에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시름을 잊게 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은 역시 없답니다 하고 둘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서당님 사요나라고 형 사라진 거지. 이거 우리 쌤이 맨 마지막에 사라진 장면하고 비슷하잖아.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께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새당아 병에 걸려 몇 달 만에 깨꼬닥하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3번 보기 한번 봐. 5편의 정기 소설 금모 신하쌤이 얘기했는데 쌤이 이용남만취라고 했잖아. 남녀간의 애정 성취 과정 밑줄 치시고요. 홍건적에 난 세모칠까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적 갈등을 초현실적 세계의 연결을 통해 극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교적 가치관 중시입니다. 자유 연애의 결연이나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행동으로 근대적 가치도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은 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지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쌤 유튜브 좀 틀어줄래요? 나연이도 숙제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척전은 예전에 했었지? 그래서 넘어가고요. 양반전 했습니까? 안 했죠? 작가가 누구입니까? 박지원이요. 박지원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연암입니다. 연암. 근데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위대한 작가거든요. 한문 소설입니다. 이런 풍자가 뭔지 압니까? 풍자는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학적으로 비판하는 거를 풍자적이라고 해요. 해학은 웃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주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발. 양반을 3가지를 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허위 의식이죠. 그럼 허위는 거짓이죠. 거짓. 그다음에 횡포는 남들한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쁘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한다? 양반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선 전기예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그래서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 있잖아요.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썼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한문으로 썼다는 것은 양반들이 읽고
니들을 깐다고 목적을 뚜렷이 가진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양반이면서 양반을 비판한 겁니다. 알겠지? 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적 무능과 그 경제적 무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난하는 거죠. 돈이 없는 거지. 근데 얘네들 다 뭐만 하지? 책만 읽어요. 그다음에 허례허식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이거를 요렇게 끄고 요렇게 끄면 예식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헛된 예식인 거죠. 이거 너무 예식이란 예식장 알지, 얘들아? 그런 의식 같은 걸 이렇게 너무 헛된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팔자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물을 마실 때도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이런 거지. 알겠죠? 그다음에 생활 태도를 풍자한 것으로 몰락하는 양반과 경제적 부상의 평민을 등장했잖아. 그럼 몰락하는 양반을 두 글자로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 잔반 반찬 남은 거 아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평민이 있는 거지. 이제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봅시다. 근데 부유한 상인이죠. 그런데 잔반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없잖아.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부상은 뭐가 필요합니까? 신분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게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한다는 얘기는 양반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얘기지.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양반이라는 것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선비서? 선비사자죠. 우리 장기들 때 보면 왕 옆에 있는 조그만 거 있지? 그게 선비입니다. 정선군의 한 양반이 있습니다. 우리 양반은 비판의 대상이니까 세무실까요? 이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매번 군수, 그 마을의 사또가, 여기를 가면 은평구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몸소 그의 집을 찾아가 예의를 차렸다. 그러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을의 환자를 탐하건대, 환자가 있잖아요. 페이션트 환자가 아니고요. 대출? 그러니까 정부 대출 쌀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민간 백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대상이 백성입니다. 근데 그 양반인데 타먹으면 안 돼요. 근데 처녀석이니까 이 가만이거든. 천가만이에 이랬으니까 무능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찰사가 우리 정철이 관동 관찰사였잖아요. 한 도지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지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행, 그러니까 순찰하다가 정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선은 강원도에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습니다. 근데 화천 인제 보이십니까? 인제 보이나요? 인제 보이죠? 인제 보입니까? 아까 안 보였고요. 근데 인제 근처에 있습니다. 정선 인제 근처에 있습니다. 인제 약간 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업지롱? 난감하네. 다시 찾아봅시다. 철원 있죠? 양구 있죠? 인제 있죠? 여기 고성군 있고. 그러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나 보다. 평창이네요, 그죠? 정선 밑에 있네요, 그죠? 여기 정선 보입니까? 가운데 정선군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이 환곡이 환자입니다, 알겠죠? 구워준 걸 보다가 크게 놓아요. 이 어떤 양반이기에 이토록 군흥을 축낸 거냐? 그러면 군흥인도 환곡을 축내냐 이거죠. 양반을 가도라고 명했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양반이 가난하여 환곡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가엾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해결할 방도도 알지 못하니 그의 아내 동그라미 칠게요. 푸념을 내놓았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인 양반한테 비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인데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아내가 무능력한 남편인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무능력.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아주 아프게 긁어요. 당신은 평생 동안 그릴기만 좋아하더니, 그럼 그릴기가 세모가 됩니다. 관에서 구원 황곡을 갚는데 전혀 소용이 없구려. 양반은 1전어치도 안 되는구려. 이때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세모 칠게요. 그리고 의논이 펼쳐졌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반은 비록 가난하지만 늘 존귀하고 영화롭단다. 우리는 비록 부자이지만 항상 비천하여 감히 말을 탈 수조차 없다. 양반을 만나면 몸을 납신 구부린 채 쩔쩔매하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는 마당에서 절하기를 코가 땅에 닿도록 해야 하며 무릎 걸음으로 다녀야만 하다. 우리가 늘 이렇게 욕보임을 당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저 양반은 가난하여 갖다 먹은 관과 곡식을 갚지 못해 군세계졌으니 그 형세로 보아 더 이상 양반 지위를 보존할 수 없으리다. 우리가 이것을 사기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네. 그럼 일종의 매간매직인 거죠, 일종의. 관직을 돈 주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조선 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양반이 몹시 두려워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은 감히 제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스스로 이미 양반을 팔아서 이 값으로 꾸어다 한곡을 갚았으니 이제 마을의 부자가 양반이옵니다 하고 매간매직을 실토하죠. 소인이 어찌 옛날의 칭호를 그대로 품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오히려 또 칭찬하죠. 근데 칭찬하면 안 되지 않나, 얘들아? 그러니까 군수도 세모죠, 그죠? 비판의 대상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가르쳐 줄게요. 군수는 신분의 매매를 장려하고. 맞죠? 질서를 유지할 공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됩니까? 네. 신분을 흔드는 오히려 매관매직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관매직은 관직을 매매하는 거죠. 네.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구다 부자여. 부자이면서 인색하지 않은 의로움이요 남의 곤란을 급히 봐주는 거질미라. 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하서 사모하니 지혜롭도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번 양반이로고 비록 그러하나 사사로이 양반을 사고파로 문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송사의 꼬투리가 되기 쉽지. 나는 그대와 고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우고 문건을 만들어. 문건은 문서를 모은 책입니다. 알겠죠? 한 권, 두 권. 신표는 신뢰의 표시로 삼겠다. 알겠니? 군수인 내가 이 문건에 서명할 것이세. 군수는 관아가 여러분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로 돌아간 후 고을의 선비집 사람들과 농사꾼, 공장밭이, 장사꾼, 그러면 이 농사꾼이 농민이고요. 공장아치는 장인이고요. 공인이죠, 공인. 네. 노동자, 장사꾼은 상인이죠. 사농공상이라고 네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불러 뜰에 모았다. 부자는 향소의 바른편이 오른쪽이고요. 바른 쪽이 옳은 쪽입니다. 여러분, 옳다하고 바르다하고 유의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바른 쪽이에요. 알겠죠? 양반은 공영이 아래 뜰에 앉게 서게 하였다. 문건을 만들지 다음과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요 빨간색으로 이 문건 있죠. 이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건이 어디 있느냐? 문건이 어디 있냐? 이게 지금 문건이죠. 이게 보세요. 이만큼 문건입니다. 알겠죠? 이게 문건입니다. 이게 서명할 겁니다. 자, 봅시다. 건룡 10년 1744년 9월 어느 날 위에 명문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이죠.
양반을 팔아서 관가에 구워다 먹은 곡식을 갚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값을 천곡에 이른다. 우리 천석이라고 그랬죠. 대개 양반이라 부르는 명칭은 여러 있으나 글 읽는 자는 선비, 사라고 하고 정치에 종사하는 자는 대부,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대부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 그러면 양반, 사족, 사대부, 군자 같은 말입니다. 무반은 그러면 무반하고 문반하고 합쳐서 양반이에요. 양쪽이니까 알겠어요? 무반은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 같은 경우 뜰의 서쪽에 벌리어 서고 문반은 차례로 동쪽에 서서 이에 양반이라 한다. 양쪽에 서기 때문에 양반입니다. 어느 쪽이나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횡포죠. 횡포로 말합니다. 비루한 일은 일절하지 말며 옛사람을 본받아 지조를 숭상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경이면 여러분 시간 오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겠습니까? 새벽 5시부터 7시? 아니지. 3시부터 5시까지죠. 아. 가만 표 생각해보세요. 이해됩니까? 네. 유황을 부딪혀서 네. 유황오리 할 때 그 유황인 것 같은데 유황. 그 약간 냄새나는 그 성분 있잖아. 네. 기름 불을 밝혀놓고 눈으로 콧등을 바라보며 두 발꿈치를 모아 꽁무니를 괴고 앉아서 동네 바퀴를 줄줄 매는 것이 얼음판에 표주박 구르듯이 해야 된다. 굶주림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하다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네?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고문 아닙니까? 네. 허식이죠. 허례 허식 허찬이죠. 그래서 이를 마주쳐 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볍게 두드리고 기침을 잦게 하며 침을 입 안으로 머금고 울컥울컥하여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 뒤 삼켜야 된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합니까? 털로 짠 갓을 옷소매로 쓸어서 먼지를 떨어내고 물결 무늬를 일으켜야 한다. 세수를 할 때는 주먹을 쥐고 세수를 왜 주먹을 쥐고 합니까? 너무 얼굴을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양치질을 하여 입냄새를 없게 해야 한다. 긴 소리로 계집종을 부를 것이며 시연아 이렇게 신 뒤축을 끌듯이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여러분 슬리퍼 끌고 다니는 친구들은 다 양반이 아니네요. 고문진보나 당시 품위를 베끼는데 깨알같이 한 줄에 100자씩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약이 많거든. 근데 이 말을 듣고 부자가 자기 양반은 산다고 했잖아. 근데 낙태한 고양이의 모습으로 슬프게 한참 있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는 거지 알겠냐? 양반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 양반은 신선 같다던데 정말로 이렇다면 관에서 제 재산을 모조리 가진 게 너무 심합니다. 원하는데 좀 이익이 나도록 고쳐주기 바란다고 했잖아. 그 부자가 왜 세모냐면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반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권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A의 문건 있었지 않았어요? 이게 문건 1이죠. 문건 1에 나타난 모습은 허례 허식이 담겨 있었잖아요. 근데 문건 이번에 2가 된다는 거지. 문건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까지죠, 여러분. 바꿨습니다. 이제 수정했습니다. 교정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사, 선비, 농, 공, 상, 내부려졌다. 이 내부려 백성 중 가장 귀한 것을 선비라 부른다. 이들을 양반이라 칭송하는데 이 속으로 따지면 이게 이익이죠. 이 속을 챙기다. 이익을 챙기다. 베니핏입니다. 알겠죠? 밭을 갈지도 않고 좋네. 장사를 하지 않아도 채권이나 조금 훑으면 문과에 오르고 적어도 진산을 할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하여 홍패라는 것은 두자, 그러니까 홍패라는 패 증명서가 두자 60cm이지만 한자가 30cm잖아요. 여기 온갖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돈주머니와 같다. 나이 30에 진사에 올라 첫 벼슬아치를 해도
이름난 음관이 되고 옥남행으로 잘 섬겨지기도 한다. 빈군항 선비가 되어 시골의 살망정 오히려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 진짜 횡포죠, 횡포. 여기 뒤에 보세요. 날강도입니다. 보세요.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갈고 마을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러다가 김을 매게 한들 그 누가 감히 나를 없인 여기랴. 저들의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이런 상투를 잡아매어 수염을 잡아 뽑은들 감히 원망할 자가 없다. 그러면 부자가 이 문건을 만드는 중에 있잖아. 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 또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또 노란색으로 할게요. 또 주제입니다. 에이 그만두시오 그만둬. 참으로 맹랑합니다.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드시는 게요? 라고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가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죽을 때까지 양반의 일에 관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나온 양반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도적놈이죠.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합시다. 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아내한테 까였죠. 무능력하죠. 두 번째, 허례허식에 잡혀있죠. 허위의식입니다. 세 번째, 횡포죠.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양반은 어떻다? 나쁘다. 그래서 비판했죠. 그제? 그리고 좀 과장된 부분이 있으니까 웃긴 부분이 있으니까 해악적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의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꾸짖었다고 하는 호질도 있고요. 그리고 국어 1학년 때 교과서에 가끔 나오는 여러분 허생전도 바로 이 박지원의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나만 필기하고 있네요. 한 명 더 있구나. 그리고 예덕선생전도 있고요. 더러울 예자입니다. 그리고 민옹전도 있습니다. 민옹전도 있고요. 그리고 종로의 거지, 광문자전 이런 것들도 너네 글씨 잘 안 보이니? 잘 보여요? 잘 보이게 해주려고 한번 해주려고 이게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치? 이런 작품들도 박지원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양반이면서 양반을 비판한 매우 훌륭한 작가이다.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요거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베스트셀러 심청전. 심청전 너무 재밌잖아요. 항상 재밌잖아요.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그리고 하나 더 뭐지? 흥부전. 그다음 서동지전. 쥐새끼 나오는 거. 쥐새끼 나오는 서동지전. 올해 서동 181페이지. 지가 덮어놓고 몇 페이지냐. 그다음에 장기전 이렇게 꽁 얘기입니다. 동물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네. 그지? 그다음에 유충열전을 했나 보다. 뭐 필기가 돼 있는 거예요. 유충열전 재밌었잖아요. 이두병 개새끼. 사시남전기. 안 했었는데요? 안 했는데요? 다른 부분이잖아요. 소설이 얼마나. 사시남전기 재밌습니다. 홍계월전도 했네요.